이상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상하다라는 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면 또 경고를 드릴게요. 아마도 이 대장주 라인이 오늘까지 빠짐으로써 고점 대비, 어제 고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고점에서 마이너스하고 오늘 또 마이너스 나서 심한 종목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0% 이상, 40%까지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반등은 줄 겁니다. 당장 내일 줄 수도 있어요. 5% 10% 반등 주겠죠. 그러면 그때 이상하게 급등했는데 또 급락이 꽤 나왔으니까 반등 주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종목들은 너무 좋아서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보다 10배는 더 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기관, 외국인 또는 언론, 애널리스트 나쁜 놈들이 고점에서 흔들어 대갖고 일시적인 급락이 나온 거야. 개미들 물량을 뺏어 먹으려고. 절대 뺏기면 안 돼. 지금 더 사야 돼. 저는 그게 이상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건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올랐어. 근데 떨어진 게 비정상이야. 그럼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5배 더 가야 되니까 하고 막 또 몰빵을 할 찬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거를 좀 경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오래 롱런을 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신고가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 제가 차트 보면서 장대 음봉 거의 대못이 박혀있는 상태로 장대 음봉으로 찍혔죠. 근데 오늘 대장주 라인이 한 10% 20%씩 빠졌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 차트가 나오면 10% 20% 빠진다고요. 반등도 또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반등이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반등. 근데 그 반등이 또 고점을 뚫고 5배 할 거야 라는 생각은 경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 하세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 국가대표 막 이렇게 시합을 하면은 조별리그에서 막 그런 경우의 수를 막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회사에서 되게 재미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확률을 이기는 투자 8888 이벤트 888만 원 당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어제 한 분 행복한 아빠님 이제 9개로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지금 9개 맞추신 분들이 29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9개를 맞추신 분이 현재 지금 거의 30분 가깝게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만약에 요게 하나가 샥 바뀌면 1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요 포스코 홀딩스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20 종목들 중에 상승률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7.73 주간, 포스코 홀딩스가 7.8,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7.85.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막 경우실 막 따졌는데 이 상태로 끝나면 10개 맞추신 분이 없으면 9개 맞추신 분 29분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이 되니까 290만 원의 상금이 이제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10분으로 싹 넘어갔는데 뭐 10개 맞춘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제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1등이 아니고 아모레 퍼시픽이 유지가 된다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만 원부터는 n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면 100만 원 다 지급되고, 또는 뭐 두 분이면 50만 원씩. 근데 이제 가장 회사 비용 또는 여러분들의 상금이 커지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홀딩스가 주간 상승률 1등이 되면서 10개 맞추신 분이 나오면 이번에 888만 원 당첨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 지금 9개가 29분이고 포스코 홀딩스를 적으신 분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이거는 10개의 포스코 홀딩스 1등이 대락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마도 8888 이벤트 매주 하는 거니까 여러 번 막 10번 이상 매주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당첨자가 왜 안 나오지 했다면 이번 주에는 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확률을 이기는 투자 화이팅.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제가 4%나
빠진 거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하면서 기분 좋은 게 두 파트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기분 좋은 날은 돈을 벌었거나 또는 예상이 맞았거나, 꼭 예상이 맞았다고 돈을 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말한 거를 사실 오늘 낮에 다시 봤거든요. 웬만하면 안 보는데 어제 말한 게 너무 잘 맞았는데 하고 봤더니 정말 정확히 맞췄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어제 제가 주도주 라인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만 그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지 조정받을지 뭐 다시 갈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지수의 급락이 그들 때문에 급락이었고 다른 어떤 지표나 뭐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확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며칠째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확실히 된 느낌이죠. 왜냐면은 그동안 주도주 라인에 있던 애들만 빠지고, 그럼 그동안 잘 못 올랐던 애들은 오르고, 뭐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잖아요. 그리고 지수도 안정적으로 흘러갔고. 근데 물론 코스닥이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이 빠진 거는 역으로 말하면 시총 1, 2위에 있는 에코프로 BM이 빠졌기 때문인데, 역으로 상승 종목은 오늘 훨씬 많았거든요. 보시면 오늘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 731 종목 상승, 177 종목 하락, 코스닥 1251 종목 상승, 291 종목 하락. 이게 정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시황에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 팁을 말씀드리려고 장중시황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어떤 상황?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이유는 매일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어. 이상하죠. 왜? 매일 닫힌 문을 들어갔는데 열려 있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냉장고 안에 예를 들어 생수를 넣고 사는 사람인데 생수가 한 병도 안 남았어. 이상하죠. 냉장고 안에 생수가 매일매일 있는 걸 확인하면서 물을 마시다가 생수가 없으면 이상하네 하고 주문을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거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한 이유는 매일매일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20년 이상 매일매일 분석을 하니까 이런 건 너무 이상한데? 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코스닥 지수는 1%씩 오르는데 상승은 50개, 하락이 1,500개.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어딨어요? 그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두 가지의 철학을 갖고 있으면 돼요. 시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것 자체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면 돈이 많이 몰려있는 그쪽으로 가서 매매를 하면은 그동안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첫 번째는 받아들여라.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이상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상하다라는 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면 또 경고를 드릴게요. 아마도 이 대장주 라인이 오늘까지 빠짐으로써 고점 대비, 어제 고점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고점에서 마이너스하고 오늘 또 마이너스 나서 심한 종목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0% 이상, 40%까지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반등은 줄 겁니다. 당장 내일 줄 수도 있어요. 5%, 10% 반등 주겠죠. 그러면 그때 이상하게 급등했는데 또 급락이 꽤 나왔으니까 반등 주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종목들은 너무 좋아서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보다 10배는 더 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기관, 외국인 또는 언론, 애널리스트 나쁜 놈들이 고점에서 흔들어 대갖고 일시적인 급락이 나온 거야. 개미들 물량을 뺏어 먹으려고. 절대 뺏기면 안 돼. 지금 더 사야 돼. 저는 그게 이상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건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올랐어. 근데 떨어진 게 비정상이야. 그럼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5배 더 가야 되니까 하고 막 또 몰빵을 할 찬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거를 좀 경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오래 롱런을 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신고가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 제가 차트 보면서 장대 음봉 거의 대못이 박혀있는 상태로 장대 음봉으로 찍혔죠. 근데 오늘 대장주 라인이 한 10%, 20%씩 빠졌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 차트가 나오면 10%, 20% 빠진다고요.
반등도 또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반등이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반등. 근데 그 반등이 또 고점을 뚫고 5배 할 거야 라는 생각은 경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거래소 지수 오늘 0.44% 상승했고요. 거래소 지수도 사실 제가 아까 제가 예상이 맞으면 기분이 좋다 그랬잖아요. 거래소 지수는 그냥 제가 한 달, 2달 동안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뭘 맞춰요? 2600이 중심축이라며. 그리고 2600 올라가면은, 좀, 박스의 고점이네? 2600 밑으로 내려가면 박스의 저점이네? 그것만 알아도 한두 달 동안 지수의 움직임에 크게 부안해동 할 필요가 없었죠. 뇌동매매 할 필요도 없었고. 오늘 종가 2603.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600 내려가면 박스 저점으로 가네. 2650 올라가면 박스 고점으로 가네. 그러다가 언젠간 박스를 뚫고 올라가거나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근데 어느 쪽 확률이 더 높아요? 위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왜? 상승장이니까. 이게 어려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방송을 매일 듣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장이야, 상승장. 근데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 지수는 없다니까. 그러면은 박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박스의 고점을 뚫거나 저점을 깰 확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쪽 확률이 더 높냐? 위쪽 확률. 왜? 상승장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게 탑다운의 기본이고.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그냥 중심축 2600 근처에서 끝났고, 코스닥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거래소는 못 오르는데 코스닥 올르면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근데 코스닥 올랐더니 뭐라 그랬죠? 특수한 업종, 2차 전지, 특히 그 대형주들. 그럼 걔네들이 좀 조정받으니까 지수가 걔네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오늘 1%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죠. 그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요. 급등했던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걔네 때문에 못 올랐던 애들이 상승을 하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거래소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오늘 사실 히어로는 삼성전자는 아닌데 삼성전자도 2.7%가 올랐는데 히어로는 SK하이닉스죠. 9.73%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9.73. 그리고 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8.8. 제가 좋아하는 8.8% 올랐네요. 기분 좋아. 8.8%. 자, 그래서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 그랬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오늘 탑30 대부분이 반도체, 제약바이오예요. 그 다음 네이버와 카카오까지도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까지도. 그래서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면 신풍제약은 심지어 상한가를 쳤죠.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이유 중에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가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른 이유가 지금 재유행 조짐이 막 있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하고 있어서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ST바이오센서도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넷마블, 오늘 좋은 재료 하나 나왔었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눈에 띄는. 하락은요. 하락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금양 고점이 19만 4천 원이거든요. 오늘 저점이 10만 원. 거의 반토막이죠. 거의 반토막이. 그럼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써놨던데? 방송 한 3년 들었는데 2차 전지 반이라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 상황입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해서 주변 분들한테 말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맞춘 걸 주변 분들한테 경고를 똑같이 해줬다고. 그러니까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추세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큰일 났습니다라는 말 안 하는데 최근 이틀은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는 현상이 오래 갈 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은 그 이상한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댓글 달았던데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비매는 댓글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댓글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반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절반 매도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만약에 팔았는데 더 가면 물어내실 겁니까? 약간 비매너로 이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공개 답변 드릴게요. 팔라고 해서 지금 반토막 나는 거 수익 나신 분들 많았겠네요. 저 때문에 팔라고 했는데 반토막을 피했잖아요. 저한테 10원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됐죠? 공개 답변이에요. 제가 정확히 맞췄지만 저한테 10원도 안 보내주셔도 돼요. 단 제가 틀려도 물어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양, 포스코인터,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다 10% 이상, 2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거래 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거래 대금 상위에서도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어제 제가 딱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된 애들이 대부분 음선의 최대 거래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음선의 최대 거래는 거의 봉 패턴에서 제가 80% 정도로 신뢰하는 꼭지 패턴이고, 바닥에서 상승하는 게 높을수록 꼭지 패턴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 2차전지 대장주들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고 음선의 대량 거래가 정확히 대못 박히듯이 박혔으니까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차트를 알았다면 이거 오늘 시초가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초가 마이너스 2% 출발인데 어떤 심리로 들어갔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 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하고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 왜냐면 어제 떨어졌으니까 이거 많이 싸 보이네. 근데 오늘 시초가에서 20%가 빠졌어. 이해하셨어요? 이게 확률을 높이는 투자라고요. 하나 배우셨어야 돼요. 뭘 배웠어야 돼요? 어제 제가 차트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에 음선이 나오면 단기 고점이다. 에코프로 단기 고점 맞았는데 그것도 바닥에서 10배씩 오른 종목 단기 고점이면 다음날 차트 조금만 보면 야 이거 단기 고점이네? 그럼 오늘 음선 나오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3개가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았는데 셋 다 마이너스가 컸고요. 포스코 퓨처엠까지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된 셋 또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포스코 DX 다 굉장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그래서 어제 한 10%, 20% 오르다가 마이너스 마감하고 오늘 한 번 더 10%, 20% 빠지니까 어제의 고점 대비 오늘의 종가는 거의 3, 40%가 하락해. 3, 40%가. 근데 거기서 경계할 건 고점 대비 3, 40%니까 진짜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작점의 주가를 보시라는 뜻이에요. 각자 확인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봐도 2차 전지가 확실히 무너져 내렸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등이 과연 어제의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반등이냐에서 저 정도 거래가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래가 더 나와야지 뚫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평소에 1조 거래되는데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8조 거래됐어요. 8조. 그런 거래가 다시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등락현황 정상화가 됐는지 볼게요. 거래소가 731개 오르고 177개 떨어지고, 코스닥이 1250개 오르고 290개 떨어지고, 비정상의 정상화.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볼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 쪽 애들, 그래서 신풍제약이 상한가 같고, 그리고 반도체 쪽 애들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미래컴퍼니, ISC, 에로티베큐.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7월달 강연의 종목이었죠. 에로티베큐, 제우스, 넥스틴. 넥스틴 같은 경우도 요때였나? 4, 5월달쯤에 강연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우량한 반도체주들은 기본적으로 5% 이상에서 10%까지도 올랐다. 왜? SK하이닉스가 9% 올랐는데, SK하이닉스가 9% 올랐으니까 우량한 반도체가 적게 한 5%에서 10%, 15%까지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시총 큰 애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6조짜리 아모레퍼시픽이 14% 상승을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그래서 확률을 이기는 투자. 참갑이 없으니까 8888 이벤트에 참여해서 8,888만 원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또 확률을 이기는 투자. 이세무사가 1년 동안의 계좌를 공개하면서 1년에 40%, 2년이면 2배를 벌 수 있는 옵션 매매 기법을 공유해드리니까 댓글 링크에 접수를 하면 우리 옵션반 팀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신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강연회가 있으니까 오프라인 이미 마감을 당연히 다 했고, 오프라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멤버십 회원 이상 분들, 영상 볼 수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줄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플러스 0.73%, 코스닥 플러스 0.82%로 지수는 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 만에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현상은 지수만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등락 비중인데요. 거래소 796대 122, 코스닥 1402대 170으로 최근에 자주 나왔던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이 사라지면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자주 썼던 말이죠. 비정상의 정상화.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시장을 관찰해오다 보면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죠. 그 이상한 현상도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받아들이더라도 비정상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요즘 시기에 이런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Back to the basic. 거래소 시총 상위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8%,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가 오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4%대의 상승이 나오네요. 여기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각각 15%와 18% 상승 나옵니다. 이 중 당연히 반도체, 제약바이오 관심. 반면 포스코 그룹주들을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대부분 약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임에 비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윤성 FNC 1조 이상 기업 중 하락 종목은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코로나 관련주를 포함한 제약 바이오주들 상승 속에 아모레퍼시픽 탑 30에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비정상의 정상화,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